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여러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그리고 다시 그 시간 영역으로 바꾸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실제 이 15장은 이 다음 챕터인 16장, 우리가 RLC 있는 회로에 실제 미분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회로. 자,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RLC,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 RLC 패시브 소재가 있는 회로에 우리가 인풋이 들어가든 이러한 인풋이 들어가든 이러한 인풋이 들어가든 아니면 DC가 들어가든 어쨌든 특정한 지점의 전압 혹은 특정한 지점의 전류 혹은 특정한 전압에 흘러가는 파워 등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널리시스죠. 회로 이론을 해석한다 라는 측면인데,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주어진 녀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간 영역에서의 전압, 시간 영역에서의 전류, 시간 영역에서의 파워 등을 얻기 위해서는 이 RLC 회로에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 영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됐었죠. 하지만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dt분의 d 어쩌고저쩌고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즉 미분했는 값이 유한한 값으로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리스판스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신호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인풋에 이와 같은 신호가 주어졌어요. 이러한 녀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파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크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곤란함에 부딪히는 거죠. 실제 그렇다면은 이런 회로가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풋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파워는 파워 제너레이터에서 들어가는 파워는 우리가 금방 회로 이론에서는 아이디얼하게 이런 경우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회로는 아마 이러한 녀석이 들어갑니다. 이 오차를 굉장히 줄였는 거의 얘하고 비슷한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컨티뉴어스하게 미분값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로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아이디얼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할 경우 미분 방정식을 풀기는 곤란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런 경우 혹은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는 있어요. 미분했는 값이 유한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미분했는 값도 유한하게 나오고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5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 경우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1차 미분 방정식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미분 값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5차의 미분 방정식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 똑같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는 거의 곤란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RLC 회로에서 내가 원하는 리스판스를 찾을 수 있을 거냐?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간 영역을 임피던스 도메인으로 F 도메인 혹은 S 도메인, 임피던스 도메인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러면 미분 방정식들이 대수 방정식이 되니 이러한 형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영역의 값, 즉 임피던스 값을 바탕으로 VIP 얻어낸 후에 다시 이 녀석을 시간 영역으로 바꿔주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하는 목적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의도 한번 세워봤었죠. 정의 어떻게 됐나요? AFS라고 하는 녀석은 FS는 그리고 회로 이론 측면에서 정의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진 시간 영역의 함수 F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st의 dt로 적분해 준 녀석을 우리는 이 ft에 대응하는 유니크니스를 가지는 fs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며, 이 형태에서 다시 ft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소 적분을 해야 됐었죠. 복소 적분 굉장히 복잡했었죠. 어떻게 됐나요? 2파이 j분의 1에 여기는 복소수 시그마 마이너스 뭐 j 오메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의 복소 변수 구간에 뭐 여기 주어진 fs를 exponential st에 대해서 ds로 적분해주는 이와 같은 복수 적분론을 복소 변수론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어서 이해 안 하고 유니크니스 1대1 대응되는 걸 바탕으로 형태를 바탕으로 ft를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 실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익숙하게 해봐라 했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첫 번째 코멘트를 드릴 것은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책에 있는 라플라스 변환표가 있습니다. 자, 그 표 기말고사 혹은 뭐 중간고사 칠 때, 시험을 칠 때 이 표 아마 기말고사가 되겠네요. 이 표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외우려는 노력, 절약을 하시고 세이브 하시고 라플라스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뭐 정의대로 물론 해도 되겠지만 이와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우리는 보통 코사인, 사인 함수만 익숙하죠. 자,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가 익숙합니다. 왜 익숙한가요?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왜 익숙한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되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 형태가 뭔가요? 원의 형태죠. 원의 형태. 그렇죠. 구의 형태. 그렇죠. 이런 원 혹은 구의 형태를 가지는 함수로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 함수를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배워왔는데, 이게 아니라 쌍곡선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특징은 제곱을 해서 빼면 1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죠. 아마 공학 수학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아마 다뤄보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힌트를 주어줬네요. 혹시나 모를까봐.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는 2분의 1 exponential x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는 2분의 1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로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힌트를 바탕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봐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도 된다 했습니다. 자, 2분의 1은 상수값이니까 빼버린다면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렇죠?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도 두 개 합친 녀석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도 되는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리니어리티 특징이었잖아요. 리니어 프로퍼티. 자, 그렇다면 2분의 1을 빼고 익스포넨셜 at, 이제 여기 x니까 at,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 녀석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실시하면 되는 거죠. 얘 어떻게 되나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분의 1이 될 거고, 우리 그 테이블을 모르시겠으면은 지금 테이블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테이블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한 녀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다. 그러면 s 플러스 a 분의 1 주파수 영역에 시프트로 주어질 수 있다. 주파수 영역의 시프트는 시간 영역의 익스포넨셜이다. 여기 그 형태 그대로잖아요. 자, 그쵸? 여기가 a니까 s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s 플러스 a.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는 녀석은 2분의 1에 s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고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간단화시키면 이와 같이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사인,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은 이와 같은 관계니까 똑같이 2분의 1을 빼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각각 마이너스로 연결된 각각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와 같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럼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코사인 오메가 t 라고 하는 녀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S였고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게 얻어졌습니다. 테이블에도 있죠. 자, 이런 형태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럼 비교하기 쉽게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 S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S S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A. 자, 코사인 함수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어떻게 되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는 똑같고 S제곱 똑같고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그쵸?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코사인 그래프와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도대체 이 그래프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라플라스 주파수 변화했을 때 이와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런 내용은 아마 공학 수학에 다뤘기 때문에 제가 회로 이론에서 안 다루겠지만 힌트만 준다면 얘는 내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원이다 그러면 이 안을 얘기를 주로 하는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쌍곡선 함수 오픈된 거죠. 오픈. 여기를 뜯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오픈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공학수학 때. 그래서 코사인 함수에 적용이 되는 코사인 함수는 어디에 적용이 되고 하이퍼볼릭 함수는 어디에 적용이 되고 하이퍼볼릭 함수는 뭐 어디에 주로 사용하나요? 지평선에서 경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 공학수학에 배우셨으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회로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주어진 녀석 충분히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5개나 해당되는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봐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익숙해져 보자. 테이블을 이용하던 데피니션을 이용하던 어쨌든 익숙해져 보자. 그래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제 코사인 녀석 했습니다. 자, UT는 보통 다 붙어 있죠. 0보다 큰 경우를 다루니까. 자, 코사인 3t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떻게 되나요? S제곱,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S제곱 더하기 3의 제곱 3t니까 분의 S가 되죠. 근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붙었어요. 자,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주파수 영역에서는 시프트.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2니까 S 부분이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S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요 형태는 쓰지 않고 이걸로 바로 풀겠습니다. 똑같이 사인 함수 S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4가 되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니까 S에 S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경우와 같아진다. 했습니다. 자, 하이퍼볼릭 함수도 똑같겠죠. 앞부분에 하이퍼볼릭 함수를 얻어냈는데 여기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니까 S 플러스 3이 될 거 아니에요. S 대신에 S 플러스 3이 들어가서 S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3의 함수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똑같이 하이퍼볼릭 사인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니까 S 플러스 4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sin et 함수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S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라는 녀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S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죠.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영역에서 t를 곱했어요.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시간 영역에서 t를 곱한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 프로퍼티 중에 하나 있죠. 기억나시나요? 미분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일단 제가 한번 적겠습니다. 주어진 ft가 있는데 이 ft를 시간에 대해서 곱을 한다는 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ds 분의 dfs가 된다라고 했죠. 주어진 ft에 대해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fs가 되는데 시간 영역에서 t를 곱한다는 거는 미분을 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그래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프로퍼티에 나오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t를 곱했으니 d-ds분의 d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자, 이 녀석을 미분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 어떻게 하나요? 분수의 미분이죠. 분모 제곱 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자, 이걸 미분하면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자, 이거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그 테이블에 다 주어진 녀석입니다. 그 주어진 테이블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익숙해져 보자 하면서 드디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회로 이론에서는 적분 구간이 뭐였나요? 0에서부터 무한대였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를 정의를 할 때 0에서부터 무한대였잖아요. 즉 ft란 녀석을 ut가 붙은 녀석으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ft를 t-r, ut-e 돼 있는데 이 그래프 그냥 하면 안 되죠. 뭔가요? 자, ut란 녀석이 뭔가요? ut란 녀석은 시간이 0일 때부터 1의 값을 가지죠. 자, 예를 들어서 시프트가 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2일 때부터 1의 값을 가진다. 뭐 3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크기는 3이고 그리고 u t-e 시프트가 된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얘는 t-4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하고 유닛 스텝 펑션이 다른 경우는 항상 유닛 스텝 펑션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변경하냐면 ut-2를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t-4 ut-2는 일단 t-2에 동일하게 ut-2. 자, 요 부분이 주어진 ft가 요게 생략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 ut-2를 t-2의 함수로 똑같이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요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여기만 의미를 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으니까.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시프트가 되는 녀석이 다를 경우는 항상 유닛 스텝 펑션을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A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면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셔도 충분히 제가 했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 t-4, u-t-2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는 어떻게 되나요? t-4는 t-2에 또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t-4는 t-4니까 t-2에 -2 여기다가 u t-가 있으니 얘 여기 곱하고 시프트는 시프트끼리 곱하고 얘는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은 u t-2 바로 곱해도 상관이 없죠. 시간에 대해서 시프트를 동일하게 동기화시킨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맞춰줘야 된다 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u 함수 ut는 s분의 1입니다. 근데 t를 시프트를 시켜요. -2 똑같이. 그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프트를 시켰으니까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새로운 페이지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 s분의 1이고 이 부분 s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상수값 -2 그대로 가져가고 자, ut s분의 1인데 t에 대해서 시프트를 이만큼 시켰어요. 그러면 t에 대해 시프트 뭔가요? exponential 마이너스 그 t에 대해서 시프트.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exponentia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쓰겠습니다. 주어진 ft가 있는데 ft가 fs라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ft가 fs라고 했을 때 이거 프로퍼티 있습니다. 주어진 ft를 t-a만큼 시프트 시킨다면 당연히 ut-a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a에서부터 값을 가지니까. 그렇죠? 여기 a 이전의 값에는 값을 안 가지려면 유닛 스텝 펑션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죠. 시프트를 했을 때 무슨 얘기나요?
자, 얘가 0에서부터 값을 가지잖아요. ft가 0에서부터 값을 가지고 쭉 값을 가져 나가는데 무한대까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무한대인데 a만큼 시프트 시켰어요. 그러면 a부터 시프트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구간을 제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유닛 스텝 펑션인 계산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 경우 a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 주어진 fs가 어떻게 됐나요? 시간에서 시프트는 주파수 영역의 마이너스 as로 표현이 됐었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시프트 시켰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s분의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 오겠습니다. 요 부분 여기도 어떻게 됐나요? ut-2에서 s분의 1에서 똑같이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s분의 1에 시프트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는데, 그쵸? s가 되는데 지금 여기 t가 붙어 있잖아요. t 시간 영역에서 t가 곱해준 거잖아요. 그쵸? 자,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 t가 보낸다. 미분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얘 때문에 붙어 나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얘를 주어진 함수에서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얘가 붙은 녀석이니까 얘를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주어진 t라는 함수, 그냥 시간 영역에서 1차 선형 증가되는 t라는 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s제곱분의 1. 그렇죠? 자, s제곱분의 1인데 t라는 함수를 똑같아요. 여기서 t라는 함수 ft가 t고 이게 s제곱분의 1이에요. 자, 얘를 t-2만큼 시프트 시켰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ut-가 붙겠죠. 이 부분을 제로로 가야 되니까 2일 때 전을 2보다 작은 녀석을 제로로 가야 되니까 ut-2 그럼 시프트 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겠죠. 자, 그게 여기 얻어졌네요. 굳이 미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s제곱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s분의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로 이 함수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2번에서 살펴보았던 2번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거에 비해 3번에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유닛 스텝 펑션인 단위 함수가 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녀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구간 반드시 동기화 시켜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라고 하는 녀석은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ut-1이다 했을 때, 자, ut-1과 동기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t-1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t를 이거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꾼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4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플러스 하니까 익스포넨셜 4가 지금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 해줘야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가 붙어야지만 이 녀석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플러스인 겁니다. 이 녀석이라고 하는 녀석은 t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ut-1과 같이 맞춰줬더니 여기서 4, 익스포넨셜 4가 생기니 마이너스 4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이건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 그렇죠? 자, 상수값이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상수값이니까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을 분모로 보냈어요. 에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프트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일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녀석,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플러스 a분의 1이죠. 자, 여기서 t-1 시프트 됐으니까 시간 영역에서 시프트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는 익스포넨셜로 나타나죠. 반대로.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시프트가 되었으니, 시간 영역에서 시프트가 되었으니 주파수 영역에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요? 마이너스 4.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익스포넨셜 먼저 마이너스 4t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상수값으로 뺍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t-1만큼 시프트를 시켰으니까 1만큼 시프트를 시켰으니까 이 녀석이 붙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C번 보겠습니다. HT는 5 코사인 2t-1의 UT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시간 동기화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자, 동기화 시키려고 보니 코사인 2t-1을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a-b를 이와 같은 삼각함수 공식으로 풀면은 코사인 2t-1을 푸니까 코사인 2t, 코사인 1, 사인 2t, 사인 1. 자, 코사인 1, 사인 1은 상수값입니다. 즉 ht라고 한 녀석은 5 코사인 1 상수값 곱하기 코사인 2t, ut가 될 거고 5 사인 1 상수값 사인 2t 그리고 ut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수값이니까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대로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나왔습니다. 자, 5 사인 1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사인 2t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즉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ut-2 마이너스 ut-4 그래프를 얻어봐라 했습니다. 자, 이거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상수값 6 그대로 오면서, 그쵸? ut가 s분의 1인데 시간에 대해서 시프트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나오고 마이너스 6 그대로 오고 s분의 1에서 시프트를 마이너스 4만큼 시켰으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s라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도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봐라. 그렇다면 이 ft에 대한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죠. 저 뭔가요? 자, 여기서부터 옵니다. 0 이전의 값 없으니까 무조건 ut가 붙어 있겠네요. 자, 5가의 값을 가지고 ut죠. 자, 이런 녀석은 뭔가요? 0을 기준으로 5의 값을 가지는 거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 1에서 얼마만큼 줄었나요? 2가 됐으니까 여기서 1에서 2가 됐어요. 그러면 3만큼 줄여야 되죠. 그래서 5ut에서 출발한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3u t-1이 더해져야지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3만큼 증가가 됐네요. 어디에서? t = 3일 때 플러스 3u t-3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5만큼 줄여가지고 4에서 나오네요. 마이너스 5 u t-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ut가 s분의 1이니까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s5 곱하기 s분의 1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에 ut가 s분의 1이니까 s분의 1인데 얘 시프트를 시킨 거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더하기 3 s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s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5에 s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s. 자,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4분의 문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나타낸 경우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얻어보겠습니다. 자, gt라는 녀석도 똑같이 유닛 스텝 펑션인데 얘에 대해서 얻어내야 되죠. 함수를. 자, ut 이렇게 가는 녀석입니다. 저 ut 1만큼 증가됐네요. 여기서 t = 1일 때. 즉 t-1에서 다시 1만큼 ut가 또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또 t = 2에서 1만큼 증가됐네요. ut-2가 더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려고 하는데 3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 ut-3. 그렇죠? 이건 쉽게 되죠. 자, 이것도 그러면 앞에서 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바탕으로 충분히 쉽게 이와 같은 관계식 얻어낼 수 있습니다. s분의 1에서 지금 시프트만 일어나고 있는 경우니까 그렇죠.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기울기를 가지는 부분이에요. 기울기를 가지는 함수일 때 각각을 끊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0에서 1까지 2까지 올라가는 그래프에다가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더하기 1에서 3까지 2를 가지는 그래프 더하기 t =
3에서부터 4가 될 때까지 2의 값에서 되는 이런 삼각, 여기 있는 삼각, 사각, 삼각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 기울기가 2t죠. t가 1일 때 2가 되니까 2t가 되겠습니다. 자, 2t가 어떻게 되나요? 2t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져야 되죠. t-1 있을 때 값을 안 가져야 됩니다. 즉 2t라는 녀석이 ut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ut-1일 때 값을 끊어야 됩니다. 즉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 어떻게 되나요? 2란 녀석의 크기를 가지는데 ut-1에서부터 출발해서 t-3일 때까지 t-3일 때까지. 자, 요건 뭔가요? 요 기울기가 8-2t가 되는데 8-2t인데 ut-3에서 빼기 ut-4까지 해버리면 요 녀석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쭉 풀어서 요걸 쭉 풀면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어진다는 거는 자, s분의 1 그쵸? 자, 여기 t-1 시프트를 시킨 거고 시프트를 시킨 거고 시프트를 시킨 거죠. 뭐에서부터 시프트를 시킨 거예요? 2t 함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시프트 시킨 거죠. 그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t라는 함수 이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t라는 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s 제곱분의 1이죠. 자,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본 함수에서 여기 2가 있으니까 2 s제곱분의 2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프트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s제곱분의 2 해놓고 1 빼기 시프트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마이너스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s만큼 시프트를 시킨 함수가 이 녀석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주어진 함수를 ft로 얻어내는 녀석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주어진 fs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녀석의 여러가지 성격들, 성질들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뭐였나요? 이니셜 파이널 밸류를 구하라고 보네요. 주어진 녀석을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라고 구할 때 방법이 두 가지죠. 주어진 녀석을 ft를 직접 구해서, 즉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직접 구해서 t 이퀄 0, t 이퀄 무한대를 넣어서 리스판스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 경우는 뭔가요? 두 번째 경우는 ft 찾지 말고 주어진 fs를 직접 이용해 보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징이 있지 않냐? s를 곱해가지고 s를 0으로 보내보고 s를 곱해서 s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니셜 파이널 값을 ft의 이니셜 파이널 값을 찾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었죠.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증명해 보라까지 해 있네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니셜 밸류 정의 뭔가요? 주어진 fs 함수에 s를 곱하여 s를 무한대로 보냈을 경우 f에 0을 집어넣으면 각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fs에 s를 곱합니다. 저 여기 s를 곱했죠. s를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 최고차가 s제곱, 여기도 s제곱. 그러면 1분의 5가 되죠. 즉 5가 되겠습니다. 자, f의 무한대, 즉 파이널 밸류는 어떻게 되나요? s를 곱하여 s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ft는 0이 되고 시간을 0을 보냈을 때 ft는 5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방법 ft를 구해야 되죠. fs는 ft를 구해야 됩니다. ft를 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주어진 분수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야 되죠. 자, s 플러스 2 분의 a, s 플러스 3 분의 a로 바꿔서 우리는 a하고 b 값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나요? 자, 양변에 s 플러스 2를 곱했다고 칩시다. s 플러스 2를 곱하고 fs에 주어진 fs에 양변에 s 플러스 2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2를 곱해주니까 s 플러스 3분의 5 s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1을 곱해줬으니까 a만 남고, 얘는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분의 5 곱하기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는 이 부분 제로로 가니까 a가 되겠죠. 즉 a 값은 마이너스 5로 얻어집니다. 똑같은 형태로 양변에 s 플러스 3을 곱해서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b 값은 10이라고 얻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fs가 부분분수 형태로 얻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습니다. ft는 크기 마이너스 5에 시프트니까 그렇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에 ut 자 1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에 ut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t는 0보다 크다라고 써줘도 똑같겠죠. 이 경우에 t 이퀄 0을 집어넣어 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 되니까 5가 되죠. 5 그렇죠?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제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로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가 성립하는구나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분수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 보고자 이런 7번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예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s분의 1과 s 플러스 1분의 2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봐라. 자, s분의 1 뭔가요? ut죠.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얻어지는 함수고, 자, 이 녀석에서 s 플러스 1분의 2 상수값 2는 그대로 가져오고, 자, s 플러스 1이 없으면 s분의 1인데 즉 s를 시프트 시킨 거죠. s를 시프트 주파수 영역 s 도메인의 시프트는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로, 즉 u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는 형태로 쉽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 gs를 보겠습니다. 자, gs는 s 플러스 4분의 3s 플러스 1인데 우리가 부분분수로 바꿀 때 우리가 배웠던 부분 있죠. 부분분수로 바꿀 때 뭐 예를 들면 요거겠습니다. 자, 요거 부분분수로 바꿀 때 이와 같이 부분분수로 바꿀 때 왜 얘를 a라고 했나요? 얘를 왜 b라고 했나요?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는 차수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같아진다라고 나봅시다. s 플러스 2에 a, sa 플러스 b라고 놓으면은 얘 나눠져 버리면 1 더하기 s 플러스 2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분수로 바꿀 때는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차수가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똑같이 자, 이 부분분수로 바꿀 때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s 플러스 4분의 3s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3s 플러스 1을 s 플러스 4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 s 플러스 4분의 3s 플러스 1이면 3으로 묶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s 플러스 4에 여기 저건 적혀져 있네요. 3으로 묶으면 3s 플러스 1 3 더하기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1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을 그러면 요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부분분수로 바꾸는 거죠. 그럼 나누면 3 빼기 s 플러스 4분의 11 얘보다 차수가 적은 s의 1승 차수니까 분자는 s의 0승 차수가 되는 거죠. 3 빼기 s 플러스 4분의 11 이라는 부분분수로 얻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쉽게 되죠. 마이너스 1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ut가 될 거고, 자, 이 부분은 뭔가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기억나시나요? 델타 t라고 하는 녀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1이 됐죠. 즉 상수값입니다. s 도메인의 상수값은 x 도메인의 상수값은 시간 도메인의 임펄스 펑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 델타 t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얘 부분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b 자, 이 값 개수값 찾아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자, a 값 찾아내기 위해서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했어요. 자, s 플러스 1 곱하기 hs 이거 날라가니까 s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는 s 플러스 1 곱하면 a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의 b가 되는 거죠. 자, s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 2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2. 똑같은 형태로 b값 찾아내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주어진 전달함수 부분분수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부분분수 형태로 바꿨다는 건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수 있겠다는 소리죠. 크기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ut, 크기 마이너스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t의 ut,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 보겠습니다. 얘를 보려고 했더니 이제 이 부분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얘 부분수를 바꾸려고 하니 s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s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as 플러스 b. 자, 분모가 2차다 보니까 분자는 1차항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분모가 2차항인데 분자가 2차항이 되면 나눠버릴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이 부호문수로 할 때 상수값으로 나눠버릴 수 있을 텐데, 자, 분모가 2차항일 때 못 나누는 경우는 1차항의 개수 a 값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수함만 가질 텐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는 분모가 2차일 때 1차항이 최대치가 되겠죠. 분모가 1차항일 때 가질 수 있는 분자의 최대치는 상수항이 될 거고 s의 영승이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부분분수로 바꿀 때 s 플러스 2의 제곱 2차항이다 보니 분자를 as 플러스 b로 놓아야 된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 플러스 4의 c 했습니다. 자, 그러면 c부터 구해볼까요? 양변에 s 플러스 4를 곱해줍니다. s 플러스 4 곱하기 js.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s제곱 이 부분에 곱해 우변은 s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s분의 4 더하기 as 플러스 b. 이 부분은 c가 되고, 그리고 s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 곱해줬으니까 얘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2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값은 3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양변에 s 플러스 2의 제곱을 해가지고 하자니 이걸 리피티드 폴 같은 경우잖아요. s 플러스 2에서 계속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 개수 비교를 보통 합니다. 자, 어떻게 힌트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이게 상수값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4분의 c와 같이 지금까지 했던 녀석은 이런 부분분수에서 이런 c값, 개수값을 구해내는 형태였죠. 여기서도, 자, 여기 없나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상수값이 주어진 형태였죠. 그래서 여기 같이 a, b 상수값으로 주어진 형태에서 우리가 a 상수, b 상수값을 구하는 형태인데, 얘는 지금 1차 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 1차 항이 들어갈 경우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a, b 값을 구해낸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분모가 2차항 혹은 3차항일 경우 분자는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일단 써줍니다. 왜냐면 또 동일 차수일 때는 나누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분모가 2차항일 때는 as 플러스 b가 될 거고, 분모가 3차항일 때는 분자가 2차항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 분자가 상수가 아닐 경우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a, b 값을 찾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같아져야 되니까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as 플러스 b 곱하기 s 플러스 4 그리고 c 곱하기 s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그쵸? 얘를 하나의 분수 요걸로 만든다면 요거 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풀겠습니다. 자, as 곱하기 s as 제곱 as 곱하기 4as bs 4b 더하기 c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4.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s제곱 더하기 4as 더하기 bs 플러스 4b는 c가 3이라고 했으니 3s제곱 더하기 12s 플러스 12. 자, s제곱끼리 묶습니다. s제곱끼리 묶으면 a 플러스 3 s로 묶겠습니다. as 플러스 b 플러스 12 상수항끼리 묶겠습니다. 4b 플러스 12가 12가 돼야 돼요. 2차항 당연히 제로로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a 값은 마이너스 3 얻어졌습니다. 4b 플러스 12가 12가 돼야 되니 b 값 제로 얻어졌습니다. 실제로 여기 넣으면은 s 값 나오겠죠. 그렇죠? b 값 없고 얘 마이너스 12 넣으면 s 값도 없어지네요. 그렇죠? 즉 12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자, a 값, b 값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JS라고 하는 녀석은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b 값 제로니까 마이너스 3s
더하기 s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경우 s 플러스 2의 제곱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분의 1이 되었죠. 그리고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익스포넨셜에 붙으면 s 플러스 a분의 1 해서 s 도메인에 시프트가 주어졌습니다. 자, 주어진 ut에 대해서 시간을 곱한 t를 곱한 형태가 s 제곱이 되었죠. s 제곱 분의 1. 이게 제곱이네요. 그쵸? 그래서 시프트를 똑같이 시키기 위해서 s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 s를 s 플러스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눌 수 있죠. s 플러스 4분의 3은 그대로 오고 이 녀석을 요거 두 개 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만큼인 여기가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마이너스 3s가 될 테니까 이와 같이 수식 두 개가 이퀘이션 두 개로 구분됩니다. 자, s 플러스 2 날라가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기 마이너스 3에 s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u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곱해진 형태가 될 거고, 얘 3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의 ut가 될 거고. 자, 이 형태는 뭔가요? s제곱 형태죠. t 곱한 형태니까 t 곱하기 ut에 시프트를 시킨 녀석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t 곱하기 u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2t가 들어간 형태가 되죠. 자, 이 녀석을 쭉 정리하면 이와 같이 jt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꼭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구해봐라. 자, 풀어보겠습니다. 얘 부분분수를 바꿔야죠. s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s 플러스 4분의 c. 우리가 할 일은 a, b, c 찾으면 되죠. 자, a 어떻게 찾나요? 양변에 s를 곱해서, 그러면 여기 s를 곱하면 주어진 fs s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 없어지죠. 이 부분이 없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 변에는 s를 곱하면 여기 s가 되고 얘가 a가 되죠. 그리고 양변에 s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우변은 a만 남고, 이쪽은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8 곱하기 1 곱하기 3 얻어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 c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fs가 s분의 3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2, s 플러스 4분의 3으로 얻어지게 될 것이며, 얘네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3ut, 이 ut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붙어져 있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네요. ut가. 그리고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의 ut가 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 녀석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 3분의 a,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5분의 2창이니까 1창으로 간다 그랬죠. bs 플러스 c. 얘는 나중에 개수 비교해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개수 비교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니면 a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개수 비교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 두 개 분수를 하나 합치면 a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5 더하기 bs 플러스 c 곱하기 s 플러스 3 했는 녀석이 어떻게 되나요? 했는 녀석이 s 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s 제곱에 대해서 묻고 s에 대해서 묻고 상수함끼리 묶었을 때 s 제곱 팩터가 1이죠. 개수가 a 플러스 b였고, 1창은 없으니까 제로 해서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제로다, 상수항은 1이다 해서 1은 이와 같은 상수항이 나오니까 얘 다 풀면은 a 값, b 값, c 값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s 플러스 3의 5, s 플러스 얘가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3의 a 값 5 더하기 s 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5에 bs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소리죠. 그쵸? 자, 요 부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크기 5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의 ut 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자, 여기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제가 그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나요? 전체 약 90%, 80에서 90%는 이러한 부분분수 형태에서 ut를 해서 시프트 되는 형태라면, 다른 형태, 얘가 한 10% 미만으로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부분분수로 s 플러스 3과 같이 못 만들죠. 이러한 형태는 무조건 머릿속에 사인 혹은 코사인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나요? s 플러스 2의 제곱,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4 더하기 1이죠. 그렇죠? s 플러스 2는 시프트 시키면 되는 거죠. 얘는 어떤 형태인가요? s제곱 더하기 a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코사인, 사인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s 플러스 요 부분을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의 4s 플러스 8이죠. 자, 이 경우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 요렇게 묶고 또 요렇게 묶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묶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마침 또 4로 묶어냈네요. 자, 이렇게 묶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 4 s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4 s 플러스 2니까 개수값 4 그대로의 시프트 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시프트가 되고,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a 제곱 분의 s니까 코사인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렇게 묶어내는 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s, 이제 물론 마이너스로 묶어져 있겠죠. 더하기 s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1분의 8이 되겠죠. 자, 얘 어떻게 되나요? 얘랑 시프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s 플러스 2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8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날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얘랑 똑같아지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반복입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봐라. 자, 얘 뭐 짧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2차항 1차항이네요. s 플러스 a, s 플러스 2를 한다. 그럼 개수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s를 곱해가지고 s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와 같이 뭐 s 플러스 4니 간단하니까 합쳐지면 a 곱하기 s 플러스 2, b 곱하기 s 해가지고 충분히 개수 비교로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찾아냈을 때 hs가 이와 같이 주어지니 2 곱하기 ut가 될 거고, 그리고 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곱하기 ut의 함수로 주어진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또 보겠습니다. s 플러스 3분의 a 그리고 이 부분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분의 1차항 bs 플러스 c. 그러면 개수 비교하겠습니다.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a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 즉 분자끼리 같아져야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 더하기 bs 플러스 c 곱하기 s 플러스 3 해서 개수 비교를 쭉 하면 a 값, b 값, c 값이 얻어지고, 이때 gs는 그러면 s 플러스 3분의 a 값,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분의 bc 1차항에 대해서 bc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이 부분은 0.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의 ut가 될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무조건 코사인 사인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 플러스 1로 묶어주면 0.6에 s 플러스 1 하고 남는 부분 0.8. 자, 그럼 요렇게 또 묶고 요렇게 묶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0.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의 ut. 자, 이 부분 앞부분 하면 0 크기 0.6의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s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t. 근데 시프트가 1만큼 되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자, 이 뒷부분 보겠습니다. 뒷부분 0 크기 0.8에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잖아요. 1. 즉 사인 t가 되는 거죠. 시프트를 똑같이 시켰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붙고. 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전히 계속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녀석, 이 녀석 한번 해봐라. 자, 이 녀석 똑같이 동일한 2차니까 나눠줍니다. s제곱 더하기 10s 플러스 26으로 나눠주면 이 녀석 s제곱 더하기 10s 플러스 26에 4s가 되기 위해서는 빼기 6s 빼기 26 해주면 되죠. 즉, 이 부분 묶어주면 1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10s 플러스 26에 6s 플러스 26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얘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코사인 사인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s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 되니까 얘 다시 쓰면 이렇게 나눠서 s 6에 대해서 s 플러스 5 그리고 4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델타 함수가 되고, 이 부분 코사인 5t 함수의 시프트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 그럼 코사인 이 부분이 잠깐만요. 이 부분을 다시 쓰면 s 제곱 더하기 10s 플러스 26은 s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코사인 t. 근데 시프트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붙고, 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6.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코사인 t가 되고 사인 t가 될 것이고 6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똑같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자, 이 녀석도 바꿔보자. s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왔다. 그럼 s분의 1 더하기 요 부분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29분의 bs 플러스 c. 자, 개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a값, b값, c값을 찾아낸다면 s분의 1 더하기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29분의 4s 플러스 3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s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얘 코사인 사인을 떠올려야 되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면 되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맞춰야 되니까 s 4를 묶어내면 s 플러스 2로 맞추면 4 곱하기 2 8 8이 3이 되기 위해서는 빼기 5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 얘하고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 ut가 될 거고 얘 어떻게 되나요? 얘 ut가 됐고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니까 코사인 5t의 시프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크기는 4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참 s 오메가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 5t 시프트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뭐였나요? 한 신호에 대한 다른 신호의 간섭을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컨볼루션이라고 한 녀석은 한 신호, 한 시그널에 대해서 다른 신호가 얼마나 간섭하냐라고 했으면 그 정의가 어떻게 됐나요? yt는 한 신호 xt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ht의 컨볼루션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그렇죠? 0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한 신호를 시간 영역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신호를 t-람다로 회전시키면서 보겠다는 소리죠. 자, 이 경우 한 신호를 고정해 두고 다른 신호를 움직여가면서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됐나요? 이 경우를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두 개로 두고 자, 이 경우 어떻게 됐나요? 구간이 1이니까 t-1의 구간이 1의 크기로 움직여 가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시프트가 됩니다. 자, t는 당연히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우리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지만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t가 0보다 클 때 근데 t가 여기 사이에 와요. 자, 이거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t가 요 사이에 와요. t가 1보다 작을 경우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그럼 요 영역이 겹치는 거죠. 0에서부터 t까지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t까지 크기 1 요것도 1이죠. 1 곱하기 1 t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t가 움직여서 t가 여기까지 왔어요. 1을 벗어난 거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t-1이 요 사이 있죠. 그럼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t-1에서 1이 되는 거죠. t-1에서 1이 되는 거죠. 크기 1, 1이 되는 거죠. 근데 t-1에서 원래는 t까지 가야 되는데 왜 1로 나누냐? t-1에서 1때까지는 1, 1로 크기가 똑같고 그래서 1에서부터 t까지는 한 개는 1이고 한 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나눈 거죠. 자,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t-1이 여기 있겠죠. 그럼 요만큼 겹치죠. 그러면 적분 구간은 t-1에서 2까지 한 개는 1, 한 개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t-1이 여기 있으면 완전 벗어나는 거죠. 2보다 크면 즉 t가 3보다 크면 겹치는 구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컨볼루션에는 yt는 t가의 구간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가지며 그 외부에서는 전부 다 0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간섭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전달 함수가 있을 때 그 임펄스 리스판스 즉 HT를 구해보라 하는 소리. 임펄스 리스판스는 다른 말로 시간 영역의 함수를 구해보라는 의미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XT가 이거일 때 전달 함수가 이거니까 XT일 때 출력을 구해봐라 그렇습니다. 자, 이거 HT를 구하기 위해서 부분분수를 바꿉니다.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그리고 코에피션트를 구해도 되죠.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S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 S 값에 대해서 변수 개수 정리를 해가지고 이 S는 A 곱하기 S 플러스 2 B 곱하기 S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해서 A, B 값 찾아내도 됩니다.
자, 어쨌든 HS를 찾아낸다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됐으니 마이너스 1 크기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시프트니까 크기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ut로 묶어지는 ht가 a번의 리스판스로 구해졌습니다. 자, 이 전달함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아웃풋은 전달함수 곱하기 인풋이 되겠죠.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s분의 1 s가 날라가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부분분수로 바꾸면 s 플러스 1분의 c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d 개수를 실제로 찾으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와 같은 S 도메인에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아웃풋이 얻어집니다. 자, 우리는 yt를 얻어야 되니까 얘 어떻게 되나요? 시프트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ut라는 함수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은 예제를 다뤘는데 꼭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6장에 가서 충분히 RLC 회로를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또 집중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